5.18 맞은 광주, 여야 통합의 주먹밥. 자, 제 뒤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광주 주먹밥이라는 글씨가 있고요. 여야 원내대표 얼굴이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주먹밥을 함께 나눠 먹는 모습입니다. 주먹밥은 8.15를 상징하는 음식이죠. 더불어서 5.18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그러면서 연대와 나눔의 상징으로도 통합니다. 이전 5.18 때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은 지금 도로영남당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호남 구애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 5.18에서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재창 거부한 거, 그리고 막 항의 세례 받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항의 세례 상당했는데요. 먼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과거 광주를 방문했던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빼주게 해줄게. 뒤로 가서 찍으라고. 뒤로 가서. 네, 김무성 전 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처럼 입을 열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총리 권한대행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재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정부 차원에서 재창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광주행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황 전 대표는 총리 재직 당시에는요. 입을 다물다가 어찌된 일인지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는 재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죠. 2016년 국무총리 당시에는 입을 닫았다가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 때는 또 이제 부르는 모습.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달라진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교안에 물러가라. 황교안은 당장 물러가라. 민족 반역자. 황교안은 즉각 사죄하라. 네가 반역자지. 민족 반역 집단.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 네, 황교안 전 대표의 달라진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도 저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황 전 대표의 광주행 그야말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었는데요. 네. 결국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재창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김종인 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이 사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 모습입니다. 무릎 사과로도 알려진 이 사진, 바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때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최근 취임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현재 광주 방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보수정당 수석 의원 최초로 성일종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초청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전날 열린 추모제에 참석을 한 건데요.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악수네. 감사합니다. 예. 이 두 분이 정말 힘차게 설득해가면서 그 색깔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주셨고 또 여기 오신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5.18 유족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를 초청을 처음으로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회가 새롭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도 오래 기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광주 또 우리 호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유족들은 이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5.18 민주화운동 사이에서 있었던 두꺼운 벽이 이제서야 허물어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원내대표도 뭐 행사 참석자 내려갔고 보니까 일전에 이제 초선 의원들도 뭐 묘비를 닦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지도부 초선 의원 할 거 없이 너나 나나 호남에 구애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바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인데요. 내년 3월이면 곧 대선이기 때문에 호남 표신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 민심은 바꿀 수 없다는 틀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자는 건데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행보가 호남 민심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언제쯤이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이 정치권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국민의힘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비난 시위를 했다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 이 학생들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그리고 광주시당 앞에서 바로 어제 당을 해체해라라고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대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투쟁하고 있는 데에는 국민의힘 당의 잘못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렇게 많은 경찰들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말하고 외면하고 국민들의 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대학생 지금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경찰들은 대학생을 이끌면서 2차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나요? 그 앞에 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네. 5.18 학살 후예인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라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네, 이 과정, 이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랑 충돌해서 보신 것처럼 이 경찰에 이 상당수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뭐예요?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뭐 5.18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정치적인 쇼다라는 건데요. 이 뭐 과거라고 해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9년에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었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5.18이랑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 차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 행보를 하는 거 결국 쇼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당시에 대체 무슨 부적절한 말을 했길래 그런 건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18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5,700여 명 중에 그 사진이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옛날에는 5.18을 폭동이라고 했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은 아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당에서 당시에 있었던 조치가 당원권 정지 혹은 경고 당시에 상당히 가벼운 처분이었었는데 이런 사람들 제명하지 않고 5.18 민주화 묘지 참배한다고 해서 바뀔 게 무엇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이동석 기자 백브리핑 통해서 이 달라진 국민의힘의 달라진 호남 민심도 얘기를 들어봤고 지금 김은미 기자 얘기를 통해서 여전히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국민의힘의 최근의 이 호남 달래기, 호남에 대한 이제 구애 혹시 대선을 앞둔 반짝 행보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망언을 했다고 한 전직 새 의원 얘기 중에는 네. 폭동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 매도를 했었죠. 그러나 국가에서 나서서 사과를 하고 공권력이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뭐 살인까지도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있었던 그런 만행인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든 또는 누구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라 이전에 자 진정성이라는 게 과연 왜 이 사과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됐든지 간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의 상징인 군인들이 가서 민간인에게 총질을 가하고 또 칼질 뭐 이런 하여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자행되고 결국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은 역사적으로 실체가 어찌됐든 규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일이 벌어지게 되기까지의 그 국가 권력의 결정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제 이거에서부터 사실 누구에게 책임이 계속 이어지느냐. 바로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런 사과가 그런 역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이면 네. 그건 뭐 얼마든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게 내년 치러야 되는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사과다라고 한다면 그래 아까 대학생들의 반발 같은 것도 사실 그래서 나온 걸 수 있는 거죠. 전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과 그리고 무릎 꿇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역사와 피해자에 대한 무릎 꿇기와 사과 전 거기서 그냥 그쳤으면 좋겠다. 그게 꼭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나오면 국민의힘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도 자격이 있다. 글쎄요. 거듭 말씀드린다면 사과와 무릎 꿇기는 그냥 거기서만 그치고 대선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진정성을 항상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네. 오늘 오전에 이제 5.18 기념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네. 대권 주자들 총출동했죠? 네, 맞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 특히 이 광주에서의 민심을 얻어야 이 여권의 대권 후보로 이 발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모두 이 광주로 몰려갔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을 참석하는 대신 이 개별적으로 추모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후 광주에서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5.18 묘역을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이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 그리고 이 제한 미얀마인들과 함께 묘역을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오늘 광주에서의 기념식 참석은 못했지만 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요. 서울에요? 이후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 전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윤지영 기자가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가 아니고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차렸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왜 이유가 뭐예요? 네,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서울에 있던 다른 사람들 다 광주 내려가는 판에
오히려 내동 광주에 있다가 5.18 당일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5.18 추모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내동 광주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3일에 호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 15, 16, 3일 동안 계속 이 호남 여기 이 5.18 민주화 묘지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묘비를 닦는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정작 당일은 오늘은 올라오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이제 호남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이낙연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어제 지하철 탔다는 얘기가 꽤 화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다른 지하철을 탄 게 아니고 김포 도시철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지하철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 현장 목소리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로에서 내린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예정이랑 다른 부분 좀 넘어지고 또 한번 노력하신 거는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야 DSC 원안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면 열차 안에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네요. 네. 지옥철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어제 출근길을 경험을 한 겁니다. 아, 또 더군다나 출근길에 갔어요? 네, 김포 시민분들 매일 아침에 저런 고생길에 오르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오전 7시 15분에 장기역에서 김포 도시철도를 타서요. 풍무역을 거쳐서 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여의도로 향하는 이 출근길 체험을 해본 겁니다. 특히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말씀하신 김포 골든라인의 경우에는 2량짜리 꼬마 열차거든요. 네. 그래서 혼잡률이 3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데 이 김포 시민들은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GTX D노선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국토부에서는 해당 노선을 서울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축소해서 연결을 하면서 김부선이다라는 조롱과 반발까지 지금 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직접 출퇴근 시간에 이 지옥철을 경험을 해봐라라고 해서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김포 골드라인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로 지목을 받아서 지금 체험길에 나선 겁니다. 네. 이 전 대표 이 지옥철을 경험한 뒤에요. 즉석에서 노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이 GTX D노선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민연대는요. 다음 주자로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시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지목하면서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모든 시선, 관심이 광주로 가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서울에 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어제는 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진정성이 중요하다. 다른 주자들과 뭐 경쟁하듯이 막 참석하고 행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별화 전략인가요?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성품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른바 진지한 모드 속에서 그런 얘기를 내놓은 것 아닌가 싶고 그런 하나의 행보로 이제 그동안에 13일부터 나흘간 매일 1시간 이상 그 5.18 국립묘지 가가지고 그 묘비 닦기 행사를 쭉 했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시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고 다시 또 이제 전남에 내려가서 쭉 밑바닥을 훑겠다라는 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그런 진정성이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게 되면 다시 호남에서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호남, 전남,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동선을 짜고 있는 것이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단 호남에서의 대표주자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또 목표 하에서 역시 호남 일정을 짜고 있고 뭐 이재명 지사는 이제 거기서 굳히기를 하면 확실하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 대선 주자 3인의 셈법이 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5.18 관련해서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이제 5.18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 계속해서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해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죠. 윤석열 전 총장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쓰고 이제 던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민주투사를 탄압하던 검찰이랑 언론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을 했느냐.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정을 소탕하듯 한 거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지사 측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인데요. 이 과거에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군사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검찰 출신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전두환 씨를 빗대서 비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며 김의겸 의원이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장군의 쿠데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아홉수, 그러니까 구수 끝에 검사가 된 점, 그리고 둘 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점을 예로 들은 건데요. 김 의원은 과거 윤 전 총장과 2차례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사 후배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었고 모임 한번 하자는 요청이 계속 왔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오고 간 내용을 실제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윤 전 총장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검찰의 의리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온 시선이 광주, 전남에 향해 있습니다. 이 5.18을 계기로 여권 주자들도 대권 주자들도 광주 민심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데요. 5.18을 계기로 이 광주 민심 변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